정비사 출신 중고차 딜러 영범 씨. 오늘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 찍지 마세요. 영범 씨가 판매한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일단 중고차를 구매를 하면 고장이 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차량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전에 판매를 한 차량인데 고객님이 출퇴근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게 한 시속 100km 정도 좀 고속주행을 할 때 제동을 하면 핸들이 막 떨리는 그런 증상인데, 앞에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가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고차 딜러는 파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판매 후 고장 수리도 잘 해드려야 업체 신뢰도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는 소모품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원을 해드린다. 그럼 차를 팔았는데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드 이런 건 비싸잖아요. 네. 아주 큰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런 차량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죠. 충분한 수리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주신 분들한테만 좀 판매를 하는 편이고요. 이런 차들이 수리비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 수리비에 약간 일부라도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1년에 해봤자 한두 대 정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한 4년, 5년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들이랑 이제 한 10년이 넘어서 고장률이 조금 높은 차량들이랑은 똑같이 보증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한 분의 고객님도 서운해하지 않도록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범 씨는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카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증상을 발견을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시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100km가 넘어가는 고속주행을 하면서 급제동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속 100km 이상에서 핸들 떨림을 캐치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직접 정비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인 비용도 좀 줄어들고요. 일단 최소한 점검비라도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손님 응대를 안 한다, 정비딜러 영범이는 배우다, 인사도 안 하더라,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직접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2분 또는 한 3분 정도는 제가 직접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정비기능사 팀장님들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배우는 아니고요.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뛰는 딜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쉬는 날도 저는 평일날 딱 하루 쉽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할 거 없이 다 일하고 있어요. 일단 이 차량도 제가 판매를 했을 때는 상태가 되게 좋아서 판매를 했거든요. 지금도 이 느낌, 엔진이나 미션, 하체 느낌을 딱 느껴보면 너무 좋습니다. 실내 컨디션도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괜찮은 편이고요. 1000만 원 이하 차량들 중에서는 이 정도면 컨디션이 엄청 좋은 편이에요.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핸들 떨림을 테스트해 보러 나온 영범 씨. 브레이크 잡아볼게요. 떨려요. 소리가 나네. 네. 그러네. 네. 딱 120km에서 밟으니까 소리랑 진동이 딱 나네요. 일반 딜러들은 네. 멀쩡한데요?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손님을? 그렇죠. 저는 부품까지 이미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차가 먼저 오기도 전에 일단 부품 먼저 주문해놨습니다. 이 손님도 제가 직접 응대를 했었는데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서로 신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고객님도 그런 증상이나 문제 원인 이제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차량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이 핸들이 떨리는 증상은 제가 확인을 해봐도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 이거 교체해주면 잡힐 것 같고요. 수리비는 보통 앞에 디스크랑 패드 세트로 다 교체했을 때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점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스크를 안 바꾸시면 아무래도 이제 제동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고속주행에서만 발현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는 문제 없이 그냥 타시다가 혹시나 고속도로 올라가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거나 앞차가 급정거해서 급하게 정지를 해야 될 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는 소모품들이 있는데요.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떨림, 얼라이먼트, 휠 밸런스 이런 종류들은 제가 돈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전과도 바로 직결되기도 하고요. 주행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소음, 진동이 유발될 수 있어서 운전할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자동차에서 안전에 관련된 부품은 절대로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한다. 근데 이렇게 차를 영업시한테 보내주면 네. 소비자분들은 지금 차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은 없으실까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에 맞게 출근하신 다음에 차량을 받고 퇴근하시기 전에 차량을 드리려고 최대한 시간을 좀 빠르게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도 꼭 차가 필요하신 고객님들께는 저희 회사 차를 잠깐 빌려드리고 있어요. 일부러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누가 운전을 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차가 뭐예요? 저 좋은 차는 아니고요. 이제 스파크 경차입니다. 네, 스파크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차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대차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를 사가신 고객님이 만약에 네. 수리를 맡겼어요. 네. 근데 스파크로 대차가 오면 좀 짜증나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가 제네시스까지 다 준비를 해두면 좋겠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스파크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대차까지 준비를 해둔 모습을 보면 정말 신뢰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네요. 정비사를 그만두고 중고차 딜러를 시작한 지 5년 차나 되었는데 자주 차를 만지다 보니 아직도 능숙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이제 신품 디스크고요. 이제 약간 기름도 발라져 있죠. 녹슬지 말라고 이렇게 발라놓은 건데 요거는 좀 닦아내고 장착을 할 거예요. 이제 새 거일수록 요런 좀 사선들 자국들이 좀 있죠. 이렇게 이런 칼자국 같은 게 좀 많이 나 있으면 새 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디스크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레코드판처럼 울퉁불퉁 이렇게 좀 자국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브레이크 패드가 꽉 잡아주면서 약간의 변형 때문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까지 이렇게 떨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스크랑 패드 교체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 얼른 이 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퇴근 시간 전에 고객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아차잖아요. 네. 지금 기아 게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입니다. 애프터마켓이 뭐냐면 이게 기아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중소기업 업체에서 만든 건데요.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꼭 순정품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규격과 내구성이 검증이 된 부품만 잘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금액도 훨씬 저렴해서 대부분은 이렇게 애프터마켓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대롱대롱하면 이 브레이크 호스가 이제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좀 걸어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비사 출신이라 그런지 일반 딜러들은 엄두도 못 낼 작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네. 요거 이렇게 아까 디스크를 뗄 때 망치로 두들겼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버리는 거니까 망치로 때렸고 때리면서 툭 튀어나와서 발로 떨어지면 발가락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 다칩니다. 이렇게 디스크를 장착하기 전에 한번 닦아 줄게요. 기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대로 장착을 하면은 브레이크 제동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기름이야 물론 닦이겠지만 그 전에도 안전운전 해야죠. 이게 그 유명한 파트 클리너라고요. 딜러들이 누유 세척을 위해 쓰는 그런 약품이에요. 원래는 수리를 끝나고 나서 주변을 청소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이걸로 누유를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닦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점검을 할 때 이걸로 확인하는 방법이 다른 부분은 지저분한데 유독 한 부분만 먼지도 없이 깨끗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요걸 뿌려서 세척을 했구나 이렇게 좀 짐작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이렇게 누유를 지우는 거는 범죄 아니에요? 범죄죠 사실. 누유가 있다고 체크가 되면 차가 안 팔리니까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수리를 하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누유를 이렇게 숨겨서 판매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손님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선량한 딜러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똑같이 누유가 있는 차를 소비자가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세척만 하는 딜러는 싼 값에 가져와서 세척해서 비싼 금액에 올려놓겠죠. 그런데 수리를 하는 딜러는 수리비를 다 감가를 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비를 감가하는 딜러가 욕을 먹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세척을 야매로 하는 딜러가 차를 더 많이 가져가고 더 판매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량한 딜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소비자가 누유 있는 차
차를 판매를 하면서 어차피 세척할 거 감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저희는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정말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이게 폐차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그런 차량들은 폐차나 수출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먼저 패드는 많이 써가지고 얇아졌잖아요. 그래서 요 피스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요거를 다시 새 패드를 넣으려면 두꺼워서 요거를 좀 눌러줘야 새 것도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좀 장비로 먼저 밀어주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밀면 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장비 써가지고 요 피스톤을 안에 밀어넣고 작업을 해야 돼요. 굳은 차량들은 엄청 딱딱하게 잘 밀리지도 않아요.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직접 두 눈으로 체크해주는 영범 씨. 정비사 출신이란 게 정말 큰 메리트로 느껴진다. 아까 제가 볼트 다 잘 거는 거 봤죠? 자, 이게 이렇게 정비를 하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걸 권장드리진 않아요. 이런 볼트 하나 잘못 조였다가 고정이 안 돼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손재주가 정말 좋은 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셀프로 다이 하시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던 도중 갑자기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영범 씨.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성능보증보험 받은 거 수리 잘 됐는지도 한번 봐달라고 하셔서 보고 있습니다. 수리는 잘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영범 씨가 판매 후에도 신뢰를 이어가는 법을 봤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멋진 모습으로 중고차 시장의 1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